오래 타기 운동, 친환경 지금 시작할까요? 예. 네,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이 친환경 운동인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8조 조장 한동규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인데요. 처음에 일단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오래 타기 운동이 뭔지 소개를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조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란 글자 그대로 자동차를 10년 이상 타다는 건데 문제는 그냥 오래 타다는 게 아니라 사고 없이 오래 타겠죠. 10년 동안 타고 있는데 차가 너덜너덜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왜 나왔냐면 보시면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가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근데 보면 신차 교환 주기나 세차 주기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6.3년보다 더 짧은 것 같은데 일단 평균치니까요. 6.3년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7.10년, 일본은 9.5년, 프랑스는 약 8년이에요. 그리고 폐차 주기는 거의 다른 나라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낭비다, 과속이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 1년 더 타면 10조를 줄일 수 있고 10조를 아낄 수 있고 2년을 더 타면 19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 자동차 시민연합이 주장한 내용은.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교통사고를 줄여야죠. 당연히 10년 동안 타는데 사고 많이 안 될 테니까. 그 다음에 국산차 사랑 운동,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그 다음에 차계부 쓰기 운동, 그 다음에 경차 보급 확대, 신차 평가 제도 도입, 100% 리콜제 추진, 신차 부상 보증 기간 범위 확대라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보면 특히 5번부터 8번은 자동차 시민연합 이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해결할 일이지 얘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그림이 나무도 우거지고 막 숲도 있고 해서 되게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운동 중에 환경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문제냐? 첫 번째로 이 강화되고 있는 규제 기준에 만족 못해요.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보시면 만약에 지금 새로운 바뀌는 규제들이 주기가 10년이에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타도 환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도입하는 게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이 주기면 3년 주기죠. 그럼 아마도 올해 새로운 규제가 생기겠죠. 근데 자동차 10년 타면은 이 규제에 만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낙스 같은 경우 이 제로에서 로키스까지 약 마이너스 98%를 감소를 시켜야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은 95%. 여기 표에는 없는데 PN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7.5%를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차를 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보기 편한 그림을 보시면요. 10년을 탔다고 치고 그러면은 10년 전에 2007년이겠죠. 그러면 규제 기준이 약 여기쯤일 거예요. 현재 2013년 규제를 따르고 있다고 쳐도 지금 낙스 기준으로 약 3배, 4배 정도 더 배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배출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된다가 아니라. 결론은 그게 환경 문제에 연관이 된답니다. 규제가 안 되니까. 보시면 지금 도로 이동 오염원이 57.5% 가장 많아요. 물론 다른 오염원도 많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당장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거 우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차차 얘들 줄여나가겠죠. 그래서 이 도로 이동 오염원이면 보통 이제 승용 차겠죠. 차에서 나온 가스들은 N2, CO2, H2O, O2인데요. 얘네들은 원래 공기 내도 존재를 해요. 원래 N2가 78%, 산소가 21%고 CO2가 약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여기 1점 몇 프로 해당되는 이 유해 물질들이죠. 얘네들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하이드로카본,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죠. 그 중에서 질소화합물 발생원을 기억을 볼게요. 그러면 공장도 물론 많지만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자동차가 제일 많아요. 52%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중에서도 트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80% 차지하는데 보시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바꾸잖아요. 차를. 제가 고향 울산인데
부산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아시잖아요. 부산에 많은 거. 친구들 아버지가 대부분 다 현대자동차 다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차를 샀는데 우선 졸업하기 전에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승용차는 이렇게 자주 바꿔요. 근데 이 오래된 차 중에 트럭이 되게 많아요. 트럭 보시면 오래된 차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차들 뒤에 있으면 매연이 하얀 게 아니라 시꺼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중에서 특히 얘네를 줄여야 된다고 봤어요. 오래된 화물차들. 그 다음 두 번째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오래되면 당연히 안 느껴져 있다. 오래됐으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뭐 SOC가 있고 DPF가 있고 SCR인데 SCR은 요소수를 이용한다는 것 정도밖에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촉매 변환 장치. 촉매 변환 장치는 여기 안에 이제 촉매가 들어가 있는데요. 촉매를 이용해서 하이드로카본, 일산화탄소, 뭐 낙스 등등을 몸에 덜 유해한 물질, 있어도 상관없는 물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리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게 이제 금속 촉매예요. 보통 이 촉매에 사용되는 건 철, 니켈, 코발트, 그다음에 구리는 잘 사용하지 않고 플래티늄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플래티늄이 너무 비싸서 잘 사용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기체가 둥둥 떠다니겠죠. 이제 막 엔진 막 가솔린 막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이 기체들이 촉매에 붙어요. 붙어서 이게 붙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과생이신 분들 좀 알기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반응에 필요한 그래프인데요. 이 높이가 막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촉매에 붙게 되면 이게 경로가 바뀌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덜 필요하겠죠. 지금 얘네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원들은 차에서 발생한 열일 거예요. 차 엔진 같은 건 좀 열 많이 나잖아요. 그 열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충당할 건데 촉매가 없으면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열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거면 굳이 이 촉매 변환을 줄 필요가 없죠. 그 열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가 이제 O2나 CO2로 바뀌면서 그러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바뀌어서 더 이상 촉매에 붙어 있지 못하고 배출이 되게 돼요. 근데 오래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차 운행하는 도중에 얘네만 생긴 게 아니잖아.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뭐 밖에서 하는 먼지들, 분진도 있을 건데 걔네도 붙어요. 근데 문제는 걔네는 붙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를 위해서 촉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걔들이 붙으면 정작 필요한 얘네들이 NO, CO, O2가 붙을 자리가 줄어들게. 붙었을 때 지금 보시면 되게 가깝잖아요. 만약에 O2가 여기 붙고 NO나 CO가 여기 붙으면 너무 멀어서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더 느려지게. 그러면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분진들이 먼저 붙어버려서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가까이 붙어야 된다. 가까이 못 붙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변환이 안 되겠죠. 아예 못 붙으니까. 얘네 채로 밖으로 나가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꺼먼 공기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차가 오래되면 브레이크 이런 거 막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보시면 이거 신문 기자에서 발전 사진이고 약간의 기사 내용을 좀 붙였는데요. 차를 세워놓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가 언덕 같은 데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기잖아요. 땡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안에 사람이 없었고 이 건물 근처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만약에 타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앞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겠죠. 보시다시피 차는 좀 오래돼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만 사고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고 난 이건 뉴스 영상인데요. 희뿌연 연기가 아파트 밖으로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주차장 한복판에 있는 승용차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시 서있던 LPG 승용차에 시동이 꺼지더니 불이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제조한 지 13년이 넘은 낡은 차량이어서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오래 타자고 했는데 10년 넘게 탔더니 지금 저 타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버스예요.
제가 부산에서 잠깐 살아봤는데 부산에 버스가 굉장히 오래된 버스가 많거든요. 전동차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선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화재가 난 버스 또한 내부 연안이 지났거나 거의 다른 노후 버스였는데 관리도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 기사입니다. 시간 좀 요것만 보고 넘어가고요. 보시다시피 차가 오래되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손보고 해도 저 전기배선 하나하나 어떻게 손볼 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도 있고요. 보시면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 이제 옛날 자료라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은 건 좀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더 증가할 거예요. 차가 또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맘때쯤에 증가하는 건 저 이해를 해요. 이때쯤에는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껴야 뭐 살 테니까 아껴야 하는데 지금은 저것보다는 환경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시면 프랑스, 일본, 미국 있었잖아요. 일본은 자료를 못 구했고 이제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볼 건데요. 그럼 미국 텍사스주예요. 텍사스 주면 휴스턴, 달라스 뭐 이런 곳이 있는데요. 보시면 10년 이상 된 차거나 혹은 더 늙은 차를 무상으로 바꿔준대요.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약 우리나라 돈 1,000억 원의 기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서 더 기금 모으고 있다고 해요. 보시면 미국 휴스턴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오존 농도가 더 떨어져요. 물론 여기는 땅이 넓고 우리 땅이 좁으니까 그럼 분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더 높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좁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농도를 우리가 보수하기 맞는다는 소리예요. 오존이 대기 중에 많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존이 좋은 점은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처리장에서 살균 작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살균 작용이라는 소리는 우리 몸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기관지, 눈, 피부 등에 작용해서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하면 피부암,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평균 미세먼지. 이건 뭐 제가 딱히 설명할 필요 없겠죠. 미세먼지 요즘 난리잖아요. 2005년에 이 정도면 2017년 지금은 상당하겠죠. 물론 텍사스도 그만큼 높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는 그 텍사스 주에서도 10년 이상 된 차를 못 타게 오히려 거금을 들여서 바꾸어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10년 이상을 타자는 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인데요. 프랑스 파리는 좀 더 세요. 아예 못하게 해요. 바꿔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못하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2010년 이전 차량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요. 현재도 2000년 이전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일요일은 아예 차 없는 운영거리를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뉴스인데요. 사방이 뿌연 연막에 갇힌 도시. 파리는 요즘 매일 이렇습니다. 이러다 유럽의 대표 관광도시가 아니라 수모고시가 될 듯합니다. 시각局강력한 규제를 택했습니다. 운전자들은 6가지 스티커 가운데 하나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과 배기가스 배출량 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난 2000년 이전에 나온 디젤 승용차는 오염도가 가장 높은 무등급이므로 파리 시내 도로에서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지금 아까 자동차 10년 운동을 하자는 쪽이 이제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오래 타니까 하자고 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년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10년 이상을 타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저희는 10년 이상 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먼저 10년 이상 탄 나라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결론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좀 생각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3년마다 바꾸는 건 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 집에서 차주 바꾸는 애들이 설마 환경 때문에 바꿨겠어요? 아니겠죠. 우리 집 잘 산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바꾸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은 뭐냐?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적절하게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 개발을 하라고 할 때 저희가 자연대고 저희 과에서도 아까 말했던 촉매 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무조건 기술 개발을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촉매 만드는데 필요한 기기만 한 대당
몇 천만 단위가 억 단위인데 그러려면 연구비가 충분하게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 개발 지원에서는 돈도 돈이고 시간도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아까 안전 오래 타기 하면은 안전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 대한민국보다 오래 타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 나라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발생을 외국의 사례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안전성에 관해서. 네, 외국 차는 현재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좀 더 발전했을 테니까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 타기보다는 좀 제조사가 좋은 건데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력 부족도 기술력이 좋으면 당연히 오래 탈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 규제는 환경 문제는 좋고 네, 안전성이요. 좀 기술력 문제가 있다고.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네. 저도 그 10년 하기 운동 환경 반대를 하는 걸 공감을 하는데 최종 결론에서 말씀하신 게 3년마다 유로 기준이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국민의 소비 성향인데 그거를 왜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자주 바꾸면 바꿀수록 어떻게 보면 환경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럼 3년마다 차를 바꾸면 3년마다 차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를 만들 때도 분명히 오염가스가 나오겠죠. 차를 만드는 과정 내에서. 그래서 너무 자주 바꾸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그게 궁금했던 건데 10년 타기 운동을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타면 새로운 차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차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뭐 3년이든 10년이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거랑 관련된 뭐 연구한 기관의 자료라든가 뭐 평균적으로 웰투비를 분석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차가 다녔을 때 오염물 증가주량과 새로 만드는 오염물 증가주량 이런 거를 정확도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가 딱 통계치가 나온 건 아니고 특히 이거 반대하는 쪽에서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약간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사설 적어놓은 거 그런 거에서 자기가 적어놨어요. 막 어느 몇 프로 나오고 적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안 찍었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조금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 궁금한 게 뭐였냐면 맨 앞페이지 그 다른 나라 그 표로 나왔던 네. 거기 보면 요 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평균 차량 나와 있는 미국이 7.1년이었고 예, 요거 같네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교환 주기가 짧잖아요. 네. 근데 10년 이상 된 차량 비율이 왜 더 높은 거죠? 이 표를 봤을 때 내 마지막으로 뺄까 생각했었는데 앞뒤가 안 맞았고. 네. 그리고 그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 배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든가 뭐 트럭을 예로 들었다든가 이런 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경유차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까 촉매 얘기 나올 때 보면 이제 가솔린 차에 들어가는 촉매인데 특별히 경유차에 집중을 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경유차가 비중은 더 적잖아요, 휘발유차보다. 네. 그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자료가 많이 나와서 그냥 그걸 위주로 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수업 들었던 데라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경유보다 그러니까 휘발유보다 경유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차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막스나 PM은 디젤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자료가 많이 나와요. 혹시 그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았는데 네. 그 노후된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도 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네. 뭐 총매나 필터 같은 게 없는 차인데 옛날 차라서 없는 차인데 새로 달아준다거나 네. 뭐 그런 내용도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 그 뉴스 영상에 보면 있었는데 음. 보면은 뭐지 해준다고 정책은 있었는데 자꾸 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제 등록을 했는데 예. 그 바꿔준다는 쪽에서 자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자꾸 좀 비우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17년 됐거든요. 그 지지난주에 불이 났었어요. 퓨즈가 녹으면서 연기가 막 실내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7년이면 이쯤인가요? 급히 조치를 하긴 했는데 네. 오래 타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언짢은데 그런 뭐 교수님 저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닙니다. 농담이었고 질문 하나 더 있네. 네. 제가 이거 자동차 머리카락이가 버스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 그 환경 오염 불구하면 버스랑 화물차잖아요. 네. 그런 차만 10년 이내에 바꾸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승용차까지 10년 이상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할게요.